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중요한 날 또 대표님의 고견을 참 듣고 싶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1년 3개월 만에 오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오전부터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SK하이닉스 돌려 세우는 거 보셨죠. 4,000선과 900선은 좀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환율이 너무 올랐거든요. 하락은 계속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입니까? 일차적으로 두 개를 좀 구분하면 말씀 주신 대로 우리는 이제 대기 자금, 제가 월요일 날 나와서 똑같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워낙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대기 자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B2보다는 예탁금 위주로 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한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다만 환 이슈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미국의 유동성이 좀 말리는 것 같다. 월요일에 말씀해 주셨죠. 그것 때문에 미국의 레포 시장하고 비트코인을 꼭 같이 보자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 우려대로 이게 월, 화, 오늘까지 비트코인 급락하고 레포 시장도 지속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그러면서 미국발 유동성이 좀 말리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단순히 미국만의 이슈가 아니고 미국의 달러 유동성이 줄면 이게 미국의 유동성은 달러의 유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돈이지만 전 세계가 같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쪽이 미국으로 좀 몰리면 다른 데가 좀 어쩔 수 없이 환율이 끌려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다 이 엔화 뭐 다 사실은 다 끌어올려갔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미국의 유동성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확언할 수는 없지만 된다면 다시 계속 괜찮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또 하락의 명분을 제공한 것이 팔란티어, 엔비디아의 급락이었잖아요. 팔란티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주 중심의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증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유력 투자은행 CEO들은 지금부터 10%에서 한 20%의 추가 조정은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AI로 지금 불거졌던 불장에서 다시금 AI 버블론이 재부각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비유 많이 듣는데 이제 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어느 때는 야 반이나 있어 이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반밖에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흔드는 게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유동성입니다. 사실은 그 유동성이란 게 말이 유동성이지 우리가 투자할 때 돈 빌리기 쉬워서 쉽게 돈 빌려서 투자할 수 있으면 소위 B2가 쉬워지면 그럼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마음이 되게 너그러지거든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게 레포 시장이 말리면서 지금 첫 번째로는 시장의 유동성이 결국은 그것은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이게 물이 반씩이나 있어가 아니라 반밖에 없어로 이제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금 시장에서 AI 투자한다고 채권 막 찍어댔을 때 줄을 섰어요. 보통 3배수, 4배수 막 오버부킹 되고 물렸는데 갑자기 이게 레포 시장이 뭔가 돈이 말리는 것 같으니까 빚내서 투자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는 미국의 AI 센터형 있어서는 다 지난 3년간은 빅테크들이 다 내 여유 자금 갖고 투자했습니다. 내가 영업에서 돈 벌어서 그걸로 충분히 충당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워낙 규모도 커지고 경쟁도 치열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데들은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주가가 많이 급락했던 메타, 뭐 또 오라클, 여긴 또 CDS 금리 올라간다고 난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원래 기존의 소위 빅테크 5개 회사들이 돈 빌리던 거는 올해 지금 10월까지 예년이나 똑같은데 되게 낮은데 짙은 군청색입니다. 이건 2024년, 2023년이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근데 하늘색 보면 확 올라갔죠. 9, 10월 달에 여기가 주로 빌린 게 메타, 오라클이 대부분 저걸 다 빌려간 거고요. 그 위에 이제 오라클은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대출까지 일으켰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전에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AI 투자에 대해서 닷컴 때하고는 달라. 닷컴 때는 빚내 갖고 투자하다가 통신사들 다 망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AI 투자는 여윳돈에서 투자하니까 그때와는 달라 했는데 빚내서 그때처럼 투자하는 애들이 나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이제 그 소위 빅테크 안에서도 차별화를 줬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관점 포인트는 저는 지난주에 메타 주가는 실적 발표하고 급락을 했고 아마존 알파벳은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8, 9% 오르고 12% 빠졌으니까 20% 격차가 일주일 만에 난 거거든요. 거기서 저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한테 더 내년에 좋아지겠다라는 희망을 받습니다. 오, 그 그- 격차에서요? 예,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둘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투자는 둘 다 많이 하는데 투자 대상이 외부에 있냐 없냐. 아, 그러니까 서비스를 데이터 센터 만들면 나만 쓰겠다는 게 메타고 알파벳하고 아마존은 외부의 고객들이 막 줄 서갖고 이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한 것이 그대로 성과로 나옵니다.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마존과 알파벳은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없는 자체 AI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GPU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물론 엔비디아 거도 쓰지만 이제는 자체 걸 만드는데 이게 성능이 좋아요. 값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 효율성이 좋고 이제는 엔비디아로부터 조금은 여유로워지겠구나. 그럼 이제 GPU를 만드는 회사가 그전에는 엔비디아 하나만 봤는데 거기에 이제 HBM 납품하려고 줄 섰잖아요. 이제는 아마존 알파벳에 직접 납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GPU 만들 수 있는 회사는 AMD, 퀄컴, 엔비디아, 뭐 아마존 알파벳 많아졌는데 HBM은 여전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사밖에 없습니다. 경쟁자가 더 없어요. 결론적으로 내년 가면 HBM 시장은 GPU한테 종속돼 있다가 오히려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바뀔 수 있겠다. 갑자기 뜬금없이 젠슨 왕이 무슨 불이웃 돕게 하는 것도 아니고 26만 장을 괜히 갖고 왔겠습니까? 그렇죠. 다 내년도에 너희 우리하고 잘 지냈잖아. 앞으로도 우리가 잘해줄 테니까 26만 장 줄 테니까 우리한테 계속 HBM 먼저 납품해야 돼라는 얘기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그러니까 아마존 알파벳의 성과가 기뻤던 게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이것이 우리나라 HBM 만드는 반도체 회사들한테 상당히 소위 엄청난 위치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 내년에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여러 번의 셧다운을 경험한 바 있었지만 최장 기록을 경신한 건 또 처음이잖아요.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우리 시장이 조금 더 하락의 명분을 제공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셧다운 하필이면 또 트럼프 일기 때 최장 기록 기록했는데 오늘 밤으로 드디어 그걸 갱신합니다. 네. 뭐 트럼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골드만삭스가 얘기했지만 다음 주 정도면 해결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항공 관제사들이 이제 지쳐간다. 돈 안 받고 지금 한 달 넘게 일하고 있는데 통상 이러면 파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 관제사들이 일을 안 하기 시작하면은 하늘길이 되게 위험해져요. 미국은 특히 하늘길이 위험하면 상당히 불만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 이슈는 다음 주 정도에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환율 이슈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거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미국의 유동성이 말려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차트 혹시 준비됐으면 열어봐 주시면 좋지만 유동성이 빠지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원인 제공이 지금 일시적인 레포 시장의 이슈. 그래서 이것이 한두 달 내에 이제 QT도 종료하고 셧다운도 종료가 되면 마무리가 되느냐. 그렇다면 아마 빠르게 다시 원하는 좀 더 안정화될 거고 달러는 조금 더 약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첫 번째로 높다. 근데 다만 요것이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바퀴벌레나 힘개미가 밑에서 움직이고 있어갖고 사실은 그래갖고 지금 달러 유동성이 말렸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더 이것이 좀 진행될 가능성. 그러면 산타 랠리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못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자신 있게 이건 없습니다 이야기 드리면 좋겠지만
미국 유동성 말릴지는 뭐 파월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놓게 본다면 지금은 요거는 관찰을 하셔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레포 시장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결국 하나의 지표라면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미국의 유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생각보다 빨리 환율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우리 송재경 대표님은 달러의 점진적인 약세를 좀 전망을 하셨잖아요. 중장기적인 뷰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미국이 어려워져서 달러가 강세인 이제 우리가 네. 어려워서 달러 강세 갔으면은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의 유동성은 미국이 결국 연준이 나서서 해결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전환이 될 거라서 오히려 이것은 그렇게 된다면 마무리만 된다면 우리한테는 저가 매수에 그 사이에 못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큰 기회가 될 거고 지금부터는 그래서 저번 월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지수 단에서 나눠서 꾸준히 사신다면 오히려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환율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궁금했는데 그 이유는 다 미국에 있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잡힐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투자 전략을 좀 대응해 보는 것이 현명하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